알파, 베타라고 두면 틀립니다. 이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라고 두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미적 30번 문제 풀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먼저 들어갈 건데, 결국에 이 친구는 매개변수에 대해서 함수식을 만들고 그 매개변수를 미분해 가지고 매개변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정답을 도출해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개변수 미분법에서 나오는 킬러 혹은 준킬러 문제는 풀이 방법과 풀이 과정이 결국에는 모든 문제들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구하는 게 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는 이제 삼각형이 여기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기로 했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 S세타를 미분한 다음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하고 거기에 마이너스 7을 곱한 값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질문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S세타를 어떻게든지 구해야 합니다. 관계식을 꺼내야 돼요. 관계식을 꺼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타와 x의 관계식을 찾은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dx d세타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매개변수 방정식 문제의 풀이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좌표 평면을 조금 대입을 했습니다. 식을 세워서 식에다가 세타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식을 꺼내기 위해서 조금 편하게 보기 위해서 좌표 평면을 대입을 했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S세타를 구해야겠죠. S세타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직선하고 이 원의 방정식의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게 되겠죠. 요 값하고 요 값, 요 점하고 요 점,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을 좀 해볼게요. 이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25가 될 겁니다. 이 식은 제가 정리를 지금 하지는 않았지만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나는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근도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근도 두 개가 나오니까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면 틀립니다. 알파와 베타라고 두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을 풀 때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지만 이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라고 두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변수는 x도 변수지만 세타도 변수예요. 이 세타의 값에 따라서 알파와 베타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알파 세타, 반드시 베타 세타라는 함수식꼴로 두 개의 근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두셔야 돼요. 즉 x의 두 근이 알파 세타와 베타 세타가 되는데, 저는 그럼 여기를 알파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여기는 베타 세타라고 둘게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베타 세타가 아니고 알파 세타니까 이제 베타 세타는 무시하도록 할게요. 그럼 x의 두 근이 알파 세타니까 이제 x를 알파 세타라고 생각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지금 S세타를 구하는 것이죠. 이 S세타를 구하는 거죠. 그럼 S세타를 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여기 X좌표가 알파 세타니까 이 길이가 알파 세타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높이는 알파 세타를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한 탄젠트 세타 알파 세타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하면 자연스럽게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S 세타에 대한 식을 꺼낼 수가 있는데, 알파 세타 더하기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알파 세타 더하기 1, 이렇게 수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친구를 조금 전개를 해주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니까? S 프라임 세타니까 나중에 미분할 거예요. 여기 부분을 조금 먼저 전개를 해줄게요. 이렇게 전개를 좀 먼저 해주겠습니다. 이 친구를 전개해주면 얘랑 얘 곱해주면 탄젠트 세타 알파 제곱 세타 더하기 요거 곱해주면 탄젠트 세타 알파 세타가 되고, 요거 곱해줘도 탄젠트 세타 알파 세타니까 두 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친구 곱해주면 탄젠트 세타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S 세타를 구하는 거는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요? S 프라임 세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미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때 미분되는 건 세타로서 미분이 되겠죠?
탄젠트 세타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 이 친구를 그대로 써주고 곱의 미분법을 적용해주면 요 값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요 가운데 부분을 미분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를 미분해주면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세타에 무슨 값을 대입할 거냐면 4분의 파이를 대입할 겁니다. 그죠? 세타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할 거니까 미리 조금 대입할 수 있는 건 대입해 놓을게요. 4분의 파이 대입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는 2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1이 돼서 여기는 2 곱하기 1이니까 2만 남을 거고, 이 친구도 2니까 4. 여기는 2가 될 거고 얘도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구해야 하는 미지수가 알파 세타와 알파 프라임 세타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제 알파 세타 그리고 알파 프라임 세타를 구해야겠죠. 자, 근데 알파 세타를 구할 건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당연히 세타한테 4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의 값을 알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세타에다 4분의 파이를 최종적으로 대입할 거기 때문에,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탄젠트 세타는 1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식을 조절하면 되겠죠? 이 식은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탄젠트 세타가 1이기 때문에 이걸 전개해가지고 정리해주면 요런 식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해주면 x가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양수의 값이 필요하니까, 음수가 아니고 알파 세타가 누가 봐도 양수죠. 얘가 알파 세타가 되고 이 친구는 베타 세타이겠죠. 그래서 알파 세타는 뭐다? 얘가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제 3을 대입해주면 얘는 9가 될 거고, 여기는 3이 될 거고, 여기도 3, 이렇게까지 또 해줄 수 있겠네요. 더하기. 그 다음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마지막 세타와 x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dx d세타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매개변수 방정식은 반드시 이러한 값이 필요해요. 저 기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우리가 식을 세울 때 분명히 x를 알파 세타로 두기로 했으니까 이 친구를 가져와서, x가 알파 세타죠. 얘를 매개변수식으로 지금 표현된 식인데 이 친구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dx가 d세타가 되고 이 친구는 알파 프라임 세타가 되겠죠. 즉 알파 프라임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 이 친구의 값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냐면 x를 세타로 미분할 때 만들어집니다. x를 세타로 미분할 때 만들어진다는 건 x와 세타에 대한 관계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타와 x에 대한 관계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 관계식이 지금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죠. x와 세타에 대한 관계식은 바로 이 식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밑에 식들은 세타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할게요. 2x. 근데 얘는 세타로 미분된 거기 때문에 dx, d세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탄젠트 제곱 세타 미분해주면 2 탄젠트 세타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될 거고요. 뒤에 x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이 붙을 거고, 플러스 2배 탄젠트 세타 x 플러스 1, 칸이 모자라니까 다시 쓰겠습니다. 2x 플러스 2 탄젠트 세타 시컨트 제곱 세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탄젠트 제곱 세타 x 플러스 1, 여기도 똑같이 dx d세타가 필요할 거고 우변은 0이 되겠죠. 상수 25를 미분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x 값에다가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3을 넣으면 되고, 세타 값에다는 4분의 파이 값을 넣으면 우리가 필요한 알파 프라임 4분의 파이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x에다가 3,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해주면 이 친구는 6이 되고요. 얘는 1이고 얘는 2니까 4고, 이거는 4, 16이니까 48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에 dx, d세타가 빠졌네요. 이 친구도 지금 x가 세타에 대해서 미분됐기 때문에 이 기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 2, 3 넣으면은 4니까 8 dx, d세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dx, d세타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7분의 32가 나옵니다. 이 식을 정리해주면 이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모두 찾았죠. 얘가 바로 뭐라고요? 알파 프라임 4분의 파이겠죠. 4분의 파이를 여기다가 대입한 값들에
알파 프라임 4분의 파이 대신에 마이너스 7분의 32만 써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모두 계산을 해주면 S 프라임 4분의 파이가 32 빼기 8 곱하기 7분의 32가 나오고, 이 값에 마이너스 7을 곱하라 했으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7 곱하기 32 더하기 8 곱하기 32가 돼서 정답은 32가 나오게 돼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풀이도 바로 보여드릴 거지만 다른 풀이에서도 결국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풉니다. 여러분들이 매개변수식에 대해서 나오는 게 너무 어렵다면 제가 매개변수식이 왜 나오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영상을 이전에 찍은 게 있어요. 그걸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결국 매개변수 방정식에 대한 매개변수 미분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킬러 문제로 만약에 문제가 만들어졌다면 결국에는 이 3단계 과정에 의해서 거의 무조건 풀 수 있다. 식만 똑바로 세우고 관계식만 정확하게 찾는다면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이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두 번째 방법 풀이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길이를 제가 그냥 x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주황색 길이는 x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 길이는 x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s 세타를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첫 번째 풀이보다도 훨씬 더 빨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 번째 풀이는 저희 학생이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똑똑하죠? 아쉽게 정답까지 도출이 되진 않았지만, 자, 그럼 이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S세타는 이 두 값을 그대로 곱하면 되니까 X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 벌써 2번까지 끝난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S 프라임 값이 필요하니까 이 친구를 바로 미분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이 X,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니까 dx, d세타가 생기겠죠. 뒤에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써주면 될 것이고요. 뒤에 부분은 x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x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x의 길이는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아까 전에 구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구해보면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3이었으니까 얘가 4고 얘도 4니까 x는 분명히 4루트 2예요. 4루트 2가 되는 거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S 프라임 4분의 파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타에다가는 4분의 파이가 대입될 거고 그때의 x 값은 4루트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부분을 싹 대입해서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8 루트 2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4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니까 곱하게 되면 2분의 1이 되겠죠. 거기에 dx d세타가 생길 것이고 얘는 4루트 2의 제곱이니까 32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 뒤쪽 부분은 소거가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4루트 2의 dx d세타만 구하면 된다. 아까보다 훨씬 간단하게 문제가 풀려지는 게 지금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은 뭐냐? x와 세타, 세타와 x 이 친구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dx d세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x와 세타로 이루어진 어떠한 관계식을 찾아야 해요. 얘는 x와 세타로 이루어진 관계식이라고 보기에는 이쪽도 s세타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관계식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x와 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야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x를 세타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해 볼까요? x를 세타로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x를 세타로 어떻게 표시하지? 그걸 고민하다 보면 이쪽이 바로 원의 중심인데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반지름을 그리게 되면 이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되고 이 길이는 1이 되고 이 길이를 현재 우리는 x라고 뒀기 때문에 이 파란색 삼각형을 꺼낸다면 파란색 삼각형을 이렇게 꺼내볼까요? 그럼 여 길이가 5, 여 길이가 1, 여 각도가 세타, 요 길이가 x니까 j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x와 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5는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x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즉 x와 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친구를 뭐 하면 될까요? 바로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분명히 이 값이 나올 테니까. 미분하게 되면 좌변은 0이 되고 얘는 2x가 되고 여기서 dx d세타를 만들어 줘야겠죠. 없어지고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 코사인 세타 써주고 dx d세타, 왜냐면 x가 미분된 거니까. 그 다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니까 플러스 2x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는 4루트 2를 넣을 거고요, 세타에다가는 4분의 파이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좀 계산해주면 8루트 2 dx d세타, 이 친구는 4분의 파이를 넣으면 루트 2분의 1이죠.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 이게 될 거고요. 이 친구는 2분의 루트 2니까 8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0이니까 dx d세타 값이 요거 해주면 7루트 2니까 dx d세타 값이 7루트 2 마이너스 8, 그러면 요렇게 된다는 사실을 만들 수 있겠죠. 계산해주면 이쪽이 7루트 2고 마이너스 8 넘어가고 7루트 2로 나눠주면 이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값을 여기에 대입만 해주면 4루트 2 곱하기 7루트 2분의 마이너스 8을 대입만 해주면 루트 2, 루트 2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7분의 32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7을 곱해한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7만 곱해준다면 최종적으로 똑같이 30이라는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방법에서 활용된 이 j 코사인 법칙을 제외한다면, 코사인 법칙을 제외한다면 첫 번째 방식보다는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처럼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던, 아니면 이렇게 수식을 내가 조금 길이와 x와 세타에 대한 수식으로 이렇게 길이를 표시한 다음에 거기서 뽑아낸 관계식으로 구하던, 결국에 큰 줄기는 이 1, 2, 3번에 의해서 매개변수 방정식에 대한 문제, 매개변수 미분법에 대한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모든 유형의 매개변수 미분법 문제가 다 이렇게 풀려요. 작년 9월 29번 문제도 굉장히 동일한 문제였는데 그 친구는 매개변수 미분법에다가 역함수의 미분법까지 들어간 그런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도 꼭 같이 풀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이어서 수원수투 객관식 남은 문제들과 미적분 28번 문제, 그리고 뭐 확률과 통계, 기하 이쪽 과목에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30번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개변수 미분법에 대한 방법은 결국 이 1, 2, 3단계에 의해서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30번 문제가 매개변수 미분법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 한들 풀이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쉽게 풀어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적분 문제들의 난이도가 막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수원수투 앞부분에 객관식 문제에서 계산력을 강하게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미적분 30분까지 와서는 시간이 모자랐을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산 훈련을 좀 더 강화하시고, 그리고 문제 배치가 꼬여진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풀 수 있는 거 먼저 다 푼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급적이면 수원수투 22번까지의 문제를 60분 이내, 훈련이 잘 되었다면 50분 이내에 푸는 훈련을 꼭 하셔서 남은 본인의 선택 과목의 킬러 문제까지 다 풀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정도 실력을 갖춘 채로 수능을 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방수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